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의 진행자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 인생 설계 원픽 하시면서요. 하루하루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은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요.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할 건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석혜윤 전문가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반려동물 지킴이 석혜윤입니다. 반려동물 지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3살짜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전문가님이 얘기하는 펫보험 좀 이따가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김옥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혈관 건강 지킴이 김옥진 전문가입니다. 혈관 건강. 네. 안 그래도 제가 혈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막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선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행복지킴이 나선영입니다. 네이밍이 너무 좋네요. 행복지킴이. 어떤 행복을 좀 이따가 지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펫보험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펫을 키우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희 반려견의 이름은 네. 칠천이입니다. 칠천이요? 네, 맞습니다. 왜 칠천입니까?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슬퍼요. 네, 이게 네.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못 받고 있다가 이 강아지가 집에 온 이후 이 어. 보증금을 다 받게 되어서 이름은 칠천이로 되었습니다. 야, 칠천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펫보험을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펫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해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펫보험이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펫보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가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제로 오늘 펫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사회자님 길 가시다가 강아지 산책하는 거 많이 보셨나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 막 눈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보면은 정말 많이 데리고 산책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려가구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냥 제 주변만 보면 그냥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대부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의 반려가구의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약 28.6%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약 600만 가구에 해당하면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치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또 많아지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치가 증가하면서 많은 반려인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건강 문제인데요. 많은 반려인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진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진료비 100%를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제 펫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펫보험에는. 네. 여러 가지 혜택이 네.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의료비, 통원비와 수술비, 입원비, 배상 책임 한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펫보험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큰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펫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요. 예전에는 펫보험에 대한 개념이 크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러한 펫보험의 가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펫보험 성장률이 의외로 굉장히 높네요.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반려동물 시장, 보험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2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10개의 보험사의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를 봤을 때 약 10만 9,088건으로 전년 대비 51.7% 증가하였으며 원수 보험료도 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9%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좀 산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방금 얘기를 하시는 동안에 한번 해봤는데 반려 가구가 600만 가구라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가입 건수가 보니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10만 건이면 이거 의외로 조금 낮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 가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펫보험, 반려동물 보험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비율로는 약 1.4%에 해당하는데요. 준비하신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는 스웨덴, 영국,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펫보험의 가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장기보험 상품까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반려인도 많고 그다음에 반려인들을 위한 펫보험을 준비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보장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입률은 낮은 겁니까? 네, 아무래도 펫보험 이렇게만은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세세하게 어떠한 보장들이 있는지는 많이들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펫보험의 가입 건수가 조금은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장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펫보험 같은 경우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생후 91일 이후부터 10살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배상 책임 비용이 있습니다. 네.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큰 비용이 지출될 때에 치료비나 수술비를 보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최소 병원비가 10만 원 이상 부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러한 펫보험으로 그런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지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펫보험에서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펫보험 하면 강아지만 된다 생각하시는데 이제 고양이도 적용이 가능하시고 요즘은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39만 가구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강아지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요즘은 고양이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고양이에 대한 질병이나 또한 치료비에 대해서 인식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보상이 정말 가능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보상이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 지인 강아지가 평소에는 엄청 활발하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던 강아지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다리를 조금씩 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는 그냥 조금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이 다리 저는 그 과정이 점점 더 심해져서 동물병원에 내원을 하였더니 우리 수의사 선생님께서 슬개골 3기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수술을 권유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호자분께서는 갑작스러운 수술에 좀 많이 걱정을 하시고 당황도 하셨는데 반려견의 수술도 걱정이지만 또 한 가지는 수술비가 200만 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보호자분께서 2년 전 가입되어 있으셨던 펫보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청구까지 도와드렸는데요. 그렇게 청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을 때에는 자기 부담금 10,000원을 제외한 총 80%의 비용을 지급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보호자분이 부담을 하신 금액은 4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들으면서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슬개골 3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암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건 슬개골이 탈구가 되는 질환인데요. 강아지한테는 중성화 수술 이후로 많이 발생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1에서 4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1, 2단계는 초기 단계이며 3, 4단계는 이제 중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80%에서 90%는 선천적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넘어가면 수술비도 사실은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조금 알 수 있었고,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반려견도 얘기했지만 반려묘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반려견에서는 슬개골 탈구가 조금 많다라는 거 알았고, 그럼 반려묘에서 또 흔하게 생기는 질병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반려묘 같은 경우는 네. 흔히 발생하는 질병은 방광염과 치주염이 있습니다.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이 그렇게 잦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한 구강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질병들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길게는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에 치료비가 최소 100만 원 이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수술했을 때 돈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술로 가지 않고 그냥 이제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만성 질환을 앓는 또 노령견이나 노령묘 같은 경우는 매달 병원을 내원하여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매달 병원에 가서 검사나 약을 처방받을 경우에 매달 치료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도 매달 치료비는 최소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되실 수 있습니다. 야, 이 돈도 만만치 않네요. 금액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제 통원 치료비도 어느 정도 되고 앞에서 이제 수술비도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시는 동안 또 아까 CG를 또 한번 잘 봤는데 여기에 배상 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배상 책임은 어떤 걸 보장하는 보험일까요? 네,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상 책임이라는 부분은 반려동물이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에 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배상 책임 한도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는 3,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이거는 근데 생각을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반려견이 굉장히 건강해서 아프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너무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어린이 보험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 보험에도 배상 책임 뭐 이런 특약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사람처럼
특정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는 보험이나 특약들도 있을까요? 펫보험 같은 경우는 특정 진단을 받는다고 진단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치료나 수술을 할 경우에 치료비나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진단은 안 되는구나. 네. 진단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거를 제가 좀 대신 물어보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여기 보면 그 보장 비율, 본인 부담 비율 이런 단어들이 조금 있던데 뭐 이런 뭐 보장 비율을 내가 가입할 때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부담금 보장 비율 이렇게만 들으시면 많이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요. 자기부담금과 보장 비율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실 경우 직접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10,000원에서 30,000원, 50,000원, 보장 비율은 50%, 70%, 80%, 90%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만 원일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3만 원으로 설정하셨다면 보호자분께서 3만 원을 부담하고 보험회사가 7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장 비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만 원일 경우 보장 비율을 90%로 설정하셨다면 보호자가 10,000원, 보험회사가 9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실제 치료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보장 비율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치료비가 10만 원일 경우에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7만 원의 보장 비율인 90%인 6만 3천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원비, 입원비, 수술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보장 비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비율이랑 자기 부담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펫보험료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 이 정도 그냥 보험에 넣을 바에 그냥 적금에 넣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적금을 들지 펫보험을 들지 고민을 한 사람인데요.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이제 잘 저축하시는 분이라면 적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큰 비용이 지출될 경우에는 펫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보험료인 5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하셨을 때에 60만 원이 저축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슬개골 수술 같은 경우는 최소 진료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다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펫보험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게 되면 본인이 선택한 보장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펫보험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펫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펫보험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펫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아지의 나이와 또한 특정 질병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보험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품일 수는 없고 보장 범위와 실제 발생 가능한 치료비를 잘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펫보험을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를 보장하며 또한 배상 책임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기부담금과 보장 비율은 각각 본인이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비용이 지출됐을 때 더 이상은 금전적인 이유로 부담으로 반려견의 치료를 미루지 않으셔도 되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통해서 사실은 이제 펫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펫보험 내용 정리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 순서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사실은 이제 혈관 질환은 무증상의 뭐 시한폭탄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가 먼저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번 겨울 유난히 춥지 않으세요? 많이 춥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감기 환자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 겨울에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이 되면은 항상 뉴스에서 어르신분들한테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인 뇌와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꼭 그 겨울철에 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주변 분들 중에서도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흔히 우리가 고혈압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혈압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는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 이명, 현기증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혈관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혈압은 항상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당뇨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이고요. 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소변에서 포도당이 배출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합병증이 바로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이 동맥경화증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뇌혈관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은 식습관 개선 및 운동 또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고혈압이랑 당뇨 약을 드시긴 하시는데 항상 병원을 모시고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꾸준한 관리가 네, 답이다. 맞습니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고혈압, 당뇨 환자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혈관이 뭐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혈관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지금부터 혈관 질환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관 질환 담보는 대표적으로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습니다. 진단비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하나여 지급받는 특약이고요. 수술비는 보험사마다 혹은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보장의 범위입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부터 보실게요. 자, 이 뇌혈관 질환 담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뇌졸중, 뇌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이 뇌혈관 질환 담보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시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 보험에서는 뇌졸중과 뇌출혈만 보장을 했다면 현재 보험에서는 뇌출혈로 가기 전 단계인 뇌동맥류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보상이 되었다면 현재는 뇌혈관 초기 질환인 뇌동맥류도 보상이 된다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뇌동맥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혈관에 마치 혹 같은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 뇌동맥류에서 류라는 글자는 한자로 혹이라는 뜻입니다. 혈관이 부분적으로 혹과 같이 늘어나서 형태가 변하게 되고 이 부분에 혈액이 드나들다가 결국 혈관벽이 풍선처럼 터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동맥류가 터져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엄청 빨리 이게 제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치료도 그다음에 뭐 혈전 용해제 뭐 이런 것도 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고 합니다. 발병 기준 4시간 30분 내에는 혈전용해 치료제를 투약하게 되는데요. 이 혈전용해제는 곧 딱쟁이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집에서 배관이 막혔을 때 락스를 부어서 머리카락을 녹이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약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전이 잘 녹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철사를 혈관에 집어넣어서 이 길을 열어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텐트 혈전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텐트 혈전 제거술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가 1,000만 원 정도이고요. 연간 치료비까지 생각한다면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건 치료비 부담액이 느껴지실 텐데 뭐 이런 경우에 보상받으라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험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뭐 뇌동맥류에 이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뇌혈관 질환은 얘기는 했으니까 심혈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네. 심혈관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심혈관도 동일하게 보장 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이제 심혈관에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협심증 이런 것들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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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가입한 보험에서 뇌출혈만 진단이 되어 있다면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의 가족분 중에서 몇 년 전에 출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요. 네, 다행히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바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입원을 한 달 정도 한 후에 후유증으로 인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셨는데요. 이전에 혈관질환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 보험 담보가 뇌출혈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에서는 하나도 받으실 수 없으셨고 수술비와 생활비는 이전에 모은 돈이랑 퇴직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뇌혈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숙지를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혈관 질환에 중요한 게 사실은 심장 쪽 아닙니까? 네. 근데 심장 쪽에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게 뭐라고 하죠? 담보 이름이 다 네. 특이하잖아요. 네, 뭐 급성 맞아요. 심근경색도 있고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도 있고 협심증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 협심증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협심증에 대해서 이건 뭐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심증은 흔히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가슴이 싸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리하여서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소 및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2차적으로 피가 부족한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협심증 하면은 보면은 재수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뭐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텐트를 삽입을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쪽이 막혔으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진단비랑 수술비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둘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준비를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진단비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진단을 받은 후 최초 1회에 하나여 지급이 가능하고요. 지급 후에는 담보가 삭제됩니다. 수술비는 보험사마다 혹은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혈관 질환이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될 확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비가 다소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비의 비중을 조금 더 크게 넣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진단비랑 수술비랑 같이 적절하게 뭐 준비하시면 좋다. 뭐 이런 얘기 전문가님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병률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부정맥도 있더라고요. 이 네. 부정맥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포함이 안 돼요? 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허혈성 심장 질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만 부정맥은 심장이 느리게 뛰다 빠르게 뛰다를 반복하는데 이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사마다 심장질환의 보장의 범위를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만약에 내가 심장 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부정맥과 같은 특정 질환이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사별 보장 범위를 확인하신 후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기본으로 해서 부정맥이나 심부정 같은 특정 특약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허혈성 심장질환. 네. 그다음에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심장질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혈관 질환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혈관 질환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분들이나 본인이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혹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고 이와 더불어 보험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혈관 질환과 관련된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보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보험이 좋다고 느끼셔서 아직 유지하고 계시거나 혹은 보험이 미처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요즘에는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초기에 많이 발견을 하고요. 후유증이 적으면서 대신 비용이 비싼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서 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좋은 조건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옥진 전문가님 덕분에 혈관 질환에 어떤 수술이 있는지,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어떤 게 또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딱 생각나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건강관리에서 미리미리 관리하자, 그다음에 보장 범위 확인하자, 진단비와 수술비 준비하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남았는데요. 여기서도 아까 그 행복 지킴이라는 게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주제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딱 보니까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약속 정기보험. 딱 이렇게 이제 주제가 정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기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기보험이 뭘까요? 네, 보통 사망보험하면 종신보험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둘 다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평생 사망을 보장하는 반면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사망을 보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0세 남성이 30년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했다면 30세부터 60세까지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필요한 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기보험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회자님, 아들 네. 하나, 딸 하나가 있으시죠? 뒷조사 하십니까? 네, 자주 봅니다. 네. 네. 사망보험 준비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했고요. 대신에 준비할 때 고민은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 의외로 많을걸요. 네. 네. 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 부담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불안을 느끼곤 하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정기보험인데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큼 보장을 받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4분의 1 수준의 보험료로 사망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험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 가족을 위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이 사망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게 가장들은 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꼭 필요해?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비싸.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맞나 틀리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조금 헷갈릴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사망보험금은 남은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당장 생활비, 대출, 양육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사망보험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생활비, 교육비, 대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돈 만만치 않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은 이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정확한 금액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온 자료가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2024년 4인 가족 평균 월 생활비가 약 400만 원입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야, 이거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보면서도 사실은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마 내가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설마 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가장의 부재 시 평균 3년 동안은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두 번째는 양육비입니다. 한 자녀당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명당 2억 3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만약 2명이라면 4억 6천만 원,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간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만약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부채 중에서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있을까요? 모두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이 조금 더 이제 그 효율성, 예,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40세 남성 기준으로 1억 원 사망 보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20년 납으로 설계했을 때 종신보험은 19만 3천 원, 70세까지 보장받는 정기보험은 4만 9,400원으로 보험료 차이가 꽤 크죠. 만약 정기보험을 6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설계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집니다. 자, 이게 거의 4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 4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평생 사망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크고 해지환급금도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요. 보장 기간이 끝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대부분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정기보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네. 사람에 따라 다를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기보험이 사실은 뭐 필요하다 이건 알겠는데 뭐 꼭 이런 상황에는 정기보험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는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데요. 하지만 남자 기준 연령별 사망 통계를 보면 경제 활동기라고 볼 수 있는 60세 이전 사망률이 18.3%입니다. 10명 중 2명, 5명 중 1명은 60세 이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기보험에 딱 어울리는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30대 초반 어린 자녀가 있고 외벌이 가정입니다. 최근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구입했고요. 생활비 지출이 커서 사망보장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종신보험으로 대비를 하기에는 월 보험료 지출이 너무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기보험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액 부담이 많이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하면은 유리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종신보험이 비싼 거는 있지만 뭐 비싸서 좋은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종신보험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50대 중반의 자산가를 생각해 볼게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도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습니다. 사망 시 가족들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어 하고 상속세에 대한 고민도 큽니다. 이럴 때는 종신보험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특히 자산가들의 경우 대규모 자산을 상속할 때 높은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이런 상속세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할 때는 종신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주제가 정기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기보험이 뭔지는 알겠고,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높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기보험을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고려하면 좋습니다. 라는 것들도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예산이 여유로울 경우에는 부부 둘 다 준비하시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도 적절히 설정해야 하는데요. 가입 금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보험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입 금액, 네, 세 번째입니다. 네, 네. 세 번째는 가입 보험 기간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던가 은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각자 잘 맞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보험사별 예정 이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예금처럼 보험회사도 보험료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예정이율인데요.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야, 근데 이게 예정이율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예정이율이랑 내가 내는 보험료랑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번 더 짚어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똑같은 성능의 TV를 사려고 하는데 네. A마트에서는 100만 원, B마트에서는 9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어디서 구매하시겠어요? 무조건 90만 원에 가서 사야죠. 네, TV 가격 비교처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보장이라도 보험사별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정이율이 높은 보험사는 낮은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똑같은 보장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정이율도 조금 봐야 된다라는 거 조금 생소하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살래? 90만 원짜리 살래? 그러면 이제 예정이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건 알겠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 예정이율 말고도 다른 거 저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예정률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고를 때 화질만 보고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브랜드나 AS를 따져보는 것처럼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안정성, 지급 여력, 고객 서비스 등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의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거. 전문가님도 사망보험금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와 남편 모두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신보험도 얘기하고 정기보험도 얘기를 했잖아요.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정기보험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납입할 때 부담이 없는 수준이어야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선택했습니다. 가성비를 또 선택하시는 정기보험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정기보험을 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종신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입니다. 지금 내가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부부 모두 사망보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정기보험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보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아마 사망보험 필요한지는 아셨지만 고민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보험이라는 가성비 좋은 사망보험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보험 내용 정리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생 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